심장이 뛰는 정치 톡.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적응 안 된다.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갑자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더 라커룸의 박재홍입니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 있는 날. 자, 화요일에는 보수에 갇혀 있고, 자, 매주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진보의 편파적인 반성을 하는 오늘은 블루 라커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오늘 유니폼 오라요. 오늘 한화 이글스. 좀 뒤돌아보세요. 이글스. 요거. 이강돈. 야, 이강돈 이 이름은 알면 이거 골수 빙그레 이글스 시절에 이강돈 우리 코치가 직접 입던 옷을 제가 바로 받았던. 그러니까요. 그 세탁 상태에서 별로 안 좋고 예, 입던 거 그대로 왔습니다. 야구 그대로 되는 정도가 됩니다. 이강돈. 그런 거 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팔다니요. 이강돈 코치 직접 주신 거라니까. 아, 그래요? 예. 난 마트에서 산 줄 알았어. 자연스럽게 멘트 섞어 들어오신 자, 변호사업계 유재석 네, 안녕하세요. 양재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양재입니다. 유재석 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은 또 책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유퀴즈 나가셔서 그 정도는 아니죠. 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뭘 조용히 살아. 이미 끝났어요. 이제 계속 시끄럽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아주 두 분과 함께 자, 블루 라커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좀 뉴스도 많았고 자, 재밌었죠? 재밌었습니까? 네,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무사히 잘 끝냈다고 하는데. 네, 무사히 끝낸 거 맞습니까? 글쎄 막 이런 거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와서 뭐 머리들을 딱 메고 막 이렇게 뭐 흐르고 있는데 안 아파 막 이러면서 우리 갈 거야 이제 앞으로 차 빼 괜찮아. 여기 막 반파돼 있고 네. 여기 막 그거 있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일어나서 그래서 교통 경찰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주위에 목격자라든가 증거인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빨리 차를 빼려는 움직임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댓글 일십 첫 번째, 두 번째는 댓글 팀, 세 번째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이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압도적 당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중 추돌 사고가 나는데 한 대는 쫙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예. 삼중 추돌 다 필요 없어. 한동훈 대한. 야, 이분들 방송이 언어들이 다 주옥 같네요. 굉장합니다. 자, 결국 말씀하시는 어대한 구도는 견고했다. 그 어떠한 악재도 어대한을 꺾지 못했다. 62.8%인데 자, 오늘 이제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의를 또 주재했습니다. 그때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오늘 최고위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 착각이다. 국민의힘의 단일대우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 194대 104입니다. 104, 298명이 지금 와가지고 예.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이탈표 꽤 있어 최소 보입니다. 3개 이상이죠. 지금 사실 오늘 의총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예. 의총을 하면서 의총 요청한 사람은 당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인데 저는 이걸 왜 할까 싶었는데 이탈표를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탈됐었으면 자동 폐기 됐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당대표 당대표 취임하자. 첫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얄팍하다니요. 뭘 얄팍해요. 큰일 날 뻔했구만. 아니 진짜 근데 그죠? 저는 사실 뭐 얄팍한 뭐 기대 뭐 착각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뭐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야 하고 계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예. 현재 집권 여당 당대표로 처음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총 자리였어요.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단일 대우로 야당과 싸우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야투쟁이란 말을 할 때부터 되게 이상했던 게 예. 어쨌든 지금 이 나라를 끌어갈 지금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인데 예. 예. 어쨌든 민주당만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줄곧 반대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후보로서 선거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본인이 말한 제3안 같은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셨어요. 예. 그 말도 싹 잊어먹었는지 그 아하. 얘기도 안 꺼내시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더 들어서자마자 이거는 본인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 때문에 이런 날이 나온 거 아닌가 당대표 지위가 싶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첫날인데. 어제 누가 그랬는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와가지고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 그 예. 당대표 있어도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왔잖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뜻을 따르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국회 안에 일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라고 당대표 올라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처음에 의총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네. 당대표가 요청을 했다고 할 때 예.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이런 멘트라든지를 봤을 때는 예. 사실은 불안감이 저는 벌써 보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최상병 그래요.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은 자동 폐기가 됐지만 아하. 이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본인 특검법도 있고요. 한동훈 특검법 맞아요. 지금 개혁신당, 조국신당에서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에서 바로 바뀔 가능성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을 이번 의총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첫날부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실은 또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제3자 특검법 역시 폐기되면 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그 대표의 그 제3자 특검법안도 약간 의지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 내내 경선 기간 내내 한동훈 지금 대표에게 다른 예. 후보들 쏟아부었던 게 하나가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국회를 잘 모른다. 여의도 정치권을 잘 모른다.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탄핵이다. 예. 아니 막상 발의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 먼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가면서 한 후보가 당시로서는 한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대표 되자마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아무래도 박근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야구로 치면 감독이 있는데 감독을 맡았는데 예. 저 뒤에 저는 오늘 셔츠를 구단주입니다. 구단주 느낌이에요. 구단주가 뭔가 저는 직접적으로 후보 선수, 이게 이분, 벤치에 샤샤샤샤 뭔가 밀어넣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걸 먼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틀려. 제가 뭐 자, VAR. 얘기하긴 그런데 자 이제 한동훈 이제 당 대표의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서 이제 멀어질 수 있지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62.8%의 당원이 선택한 거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63%에 가까운 맞아요. 이 국민의힘은 전당대 룰이 8대 2입니다. 당심 8, 민심 2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론조사해 보면 한동훈이 한 60%에 가까운 어떤 여론을 획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추세가. 예전에 김기현 때랑 등등 보면 당심하고 민심하고 달랐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말 공교롭게도 당심 민심이 합치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사실은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의 하나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검이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은 가능하지만 저는 한두 달 안에 거의 이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깨질 가능성이 아니면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했던 분들이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상추쌈! 삼겹살!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김밥. 아주 메뉴가 알찬데 이거 대통령께서 직접 골랐답니다. 저는 좀 처음 봅니다. 이런 조합? 아니요. 저는 직장에 회식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직장. 약간 검찰에서 이제 검찰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죠. 서울중앙지검 전 너무 좋아합니다. 삼겹살. 저도 좋아하고. 뭐 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삼겹살 같은 걸 더 좋아하는데 이거를 대통령실하고 이런 회식을
하기엔 불안한 게 뭐냐면 삼겹살은 네. 구워야 되거든요. 예. 불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버너 있어야 되고요. 구워왔대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어. 이래저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거 사실 하지 않고요. 아. 의미 부여를 하죠. 탕평채, 뭐 잡채를 먹으면 뭐고 이렇게 이제껏 했잖아요. 우리가 삼겹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삼겹살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삼겹살을 뭐 3개고 보쌈, 뭐 모듬쌈 이게 사실 저는 좀 놀랍거든요. 본래는 의미를 만들어 놓고 음식을 정해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만약에 한 삼겹살 파티는 가고 싶어요. 근데 과연 저 자리가 저기 뭐 승리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낙선자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삼겹살 먹는다. 약간 어색합니다. 저는 진짜 왜 이 정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커다란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안 빠집니다. 음식 얘기 안 빠지고요. 그러니까 술 얘기 안 빠집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뭐 기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고 예. 그 자리에서 또 꼭 삼겹살에 그게 뭐 비계하고 살코기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얘기가 강정대 삼겹 세 개의 겹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쌈을 싸 먹으면 그리고요. 강정이 통합돼서 그게 소화자 됐어요. 예. 요거 아닙니까? 굳이 또 러브샷을 하셔야 예, 돼서 러브샷. 한동훈 대표는 지금 술 안 드시니까 제로 콜라 먹고 맥주 드셨다고 뭐 이런 거 나와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 전당대회가 예. 총선 참패 이후에 이 당이 꾸려지는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 나와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뉴스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요. 예. 삼겹살이 예전에나 서민 음식이지 지금 어디 가서 저 후배들 만나잖아요. 뭐 밥 한번 먹자 말 한마디 하기가 겁나요. 얘들 가가지고 삼겹살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약간 엄살. 예, 그럴 때 남들 물가 예, 어렵다. 물가가 오른 건 물가 사실이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국민들이 보았을 때 불편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어렵게 총선에서 이런 뭐 지경을 맞았지만 우리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로서 앞으로는 야당과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자 이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예. 여기 낙선자들이 온 게 더 원희룡, 어색합니다. 윤상현, 예. 나경원. 그 사람들이 올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수고했으니까. 따로 보면 되죠. 따로 보면 되고 사실은 한동훈의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다 꾸려졌을 때 그때쯤에 같이 회식을 하거나 뭐 삼겹살을 먹든 회를 먹든 뭐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원희룡하고 나경원, 윤상현에게 낙선자들이 왔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뭘 보여주려고 했어요? 원오브 됩니다. 그 얘기를 어제 또 한판 승부 그 전혀 패널들이 얘기를 했어요. 원오브 사실은.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너 특별하지 않아? 예, 제가 만약 당 대표인데 예. 그래 삼겹살 주면서 떨어진 사람들 몰아가면 저는 안 갈 겁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그 말씀이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당대표 혼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외롭게 두지 마라. 예. 혼자 일을 다 헤쳐나가지 않게 외롭게 두지 마라라고 대통령께서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외롭게 두지 말란 얘기인지 감독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그 코칭 스태프들 다 알고 있지. 야 투수도 감독 투수하는 거 잘 몰라. 제 야석에 한 번도 서본 적도 없어. 방망이 안 들러봤잖아. 감독은 맡았지만 여기도 정치권 안 들어봤으니까 사실 본인도 안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했지만 말이 도움이지. 그러니까 가장 나쁜 팀이 뭐냐면 감독이 선임이 됐잖아요. 감독하고 배치될 만한 감독급을 자꾸 배치하면 그 팀은 망칩니다. 그렇겠네요. 이 팀이 그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가 지금 나이가 좀 그런 그렇긴 하나 하지만 뭐 그럴 수 파이팅. 있지만 하나 파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2연승 지금 가고 있고요. 유현진도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예, 7이닝 어제 2실점. 이겼었어요. 예, 제 7이닝 역전 2실점. 9번 역전을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랑 2번 역전을 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하고 배치될 만한 사람을 계속 두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감독이 선임이 됐죠.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선이 된 선임을 가정했을 때 감독 위주로 코치진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단주가 대통령이 구단주란 말씀대로 단장이 구단주라면 감독이 됐으면 감독 믿고 맡겨두는 건데 예. 감독 뽑아놨는데 옆에 다른 감독 전인가 이 감독이 잘할 것 같은데 니도 와서 밥 먹어라 니도 삼겹살 먹어라 그거는 지금 감독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을 뽑으려고 한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네. 근데 한 명이 딱 선임 됐어. 3명은 절대 이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말 듣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와가지고 얘기 좀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거기다 더해서 떨어졌던 후보들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실의 정문석을 비롯해서 수석들까지 같이 다 먹었죠. 우리 당대표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정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뜻이 통하는 부분과 예. 수석들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 건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사실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또 용산의 의도 이렇게 또 폄훼하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폄훼는 아니고 네. 저희는 뭐 그게 진짜 하나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큰 그건 뜻. 폄훼가 아니라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구단주의 뜻을 우리 관철시키겠다. 야구로 지금 우리 야구 얘기하니까 예, 야구. 프런트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아, 프런트 야구. 아, 전문 용어네. 프런트 야구 해가지고 잘된 구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박재용 앵커가 오해하실까봐 아, 오해하실까 봐. 야구는 그렇지만 정치는 어쩔 줄 몰라요. 아하. 프런트 정치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삼겹살 먹었던 김재현 최고는 삼겹살이 좀 차갑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삼겹살이 차가우면 왜냐면 회입니까 그게? 불판에서 구워서 바로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구워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안 하는 겁니다. 그 보쌈을 했어야 되는데 보쌈을 약간- 보쌈 수육을 아쉬워요. 차라리 삼합을 하지. 그렇네. 아쉬워요. 예. 회를 먹지. 회 그래 날 것의 정치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아, 맞네.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회 먹고 싶으면 회 해놓고 날 것의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뭡니까 이게? 자, 그러면 정치는 생물이다 나오잖아요. 야, 정치는 생물이다. 예, 지금 네. 댓글로 올라와 정치는 있어요. 화로다 화로에 먹는 거예요. 파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당일 저녁에 또 보쌈집에서 이날도 보쌈 먹었네. 보쌈 먹었네. 나왔네. 한동훈 캠프 메뉴가. 해단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대표 측은 전당대회 격려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 내에 친한 그룹의 부상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부상이라기보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한 대표도 그런 얘기까지 들었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원내대표가 뭐 원내대표가 국회 안을 알아서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 예. 그러니까 바로 당장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저 우리가 믿고 이렇게까지 60% 넘게 지지를 보내주는데 못 움직이려나? 라고 하면 또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당장 부상이라기보다 우리 아니야. 이제 출범할 거야. 이제 움직일 거야. 그리고 열석이면 오늘 또 최상병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표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앞으로 이 최상병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거 아주 부결돼도 많은 또 이거 법들이 바꿔가지고 있으니까. 올리겠다고 했고 방송사법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한동훈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다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있어요. 이제 지금 지도부를 꾸리는 건데 지금 남은 자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원내대표하고 지금 최고위원들 그리고 뭐 당대표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 네. 그리고 정책위 의장도 지도부인데 아하. 정책위 의장하고 혹시 정책위 점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정점식 의원을 이제 두 달인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할지 그 첫 번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고 네. 지명직 최고를 누구를 할지 예컨대 얘입니다. 예. 진중권. 아니야. 매우 낮아요. 아니야. 매우 낮지만 예, 알겠어요. 김경률 씨 그런 오히려 그런 분들. 김경률 회계사가 더 비대위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사람을 한다는 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용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선을 좀 봐야 돼요. 정점식을 그대로 둘지. 예. 첫 번째. 두 번째 지명직 최고가 누가 될지. 오늘 대변인 비서실장은 박정하 의원. 의원이 예. 지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친한계들이에요, 사실은. 친한계들 이제 모으고 있는데 사무총장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 그 부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친한계가 부상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의장 바꿀까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책위 의장을 도전이거든요. 바꾸는 거는 네. 저는 두 달이라는 기간은 좀 짧아 보여요. 당 3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도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친윤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은 항상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일단 한동훈 당대표는 당연히 대선을 준비할 사람인 거고 예. 나머지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공천권 같은 거는 행사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고 있고요. 의외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챙겨줄 사람도 많고. 예, 챙겨줄 사람도 많고 본인들의 거기서부터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리도 흔들리거든. 조직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금 대표 쪽에 서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2달은 너무 짧아요. 2달은 너무 짧아요. 그때 만약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교체에 나서게 되면 용산에서 난리 친윤계들이 납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정정식 의원은 예. 누가 보더라도 친윤 쪽이거든요. 아니, 거기는 검사 그냥 출신이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바로 그냥 직거래하는 곳이기 그렇게 때문에 보면 예. 만약에 정정식 의원을 뭐 교체를 했다. 송석준 이런 분으로 교체를 그냥 얘입니다. 얘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왜 자꾸 버럭해요? 놀랄 때 혹시나 깜짝깜짝. 오해할까 봐. 텐션 좋아. 고소 텐션 고발 좋아. 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쫙 들어주는 거예요. 포 이그젠플. 이그젠플. 저스트 이그젠플.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용산에서는 그 신호를 따로 가려고 하나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전면전이 되니까. 못 바꿀 것 같아요. 아. 정점식 그러면 문제가 친윤 쪽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운영하기가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야 고민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이 당 대표가 되긴 됐는데 60% 이상이 내한테 해라 하는데 하려니까 무서운데 고개 숙일락하야 안 되는데 들락하야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메소드 연기네요. 마음이 아팠어. 온몸을 다 던져서. 박변의 몸은 정말 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완벽한 온몸을. 저는 이렇게 완벽한 굽힐 수 있는데요. 요번에 좀 덜 굽히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 삼겹살 보이거든요. 많잖아요. 예, 요런 요 정도. 근데 그때 그 얘기하니까 단체 사진, 스냅 사진처럼 찍힌 맞아, 사진도 맞아. 네. 또 각자 따로 노는 듯한 모습들이 좀 찍히긴 했어요.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선거 기간인데도 보여줬, 총선 때도 보여줬던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고 계신 웃으면서 김재훈은 또 이상하게 딴 데 보고 계신 것 같고 삼겹살이 식어서 불만이었어 그랬을까? 대통령은 대통령들 앞에 보시고 좀처럼 두 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장면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딱하게 보지 마세요. 네?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삐딱한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편파 방송이라며.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진보에 갇혀서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에 블루 라커룸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볼게요. 자, 오늘 또 국회에 계속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야당이 이제 쉴 새 없이 몰아붙이지만 또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또 잠깐 보고 옵니다.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오라고 그랬어요. 네, 오라고 그래서 귓속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MBC 기자 선우대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정주 화면이 아니고 예,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정동영 의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만만치 않네요 두 분 다. 굉장히 카메라 응시를 많이 해봤던 내공이 나오네요 저기서. 예. 눈싸움하시는 건가? 같은 직장에서 그래도 한 분은 앵커로 한 분은 또 종군 기자로 열심히 활동했다는데 한편으로는 슬프긴 하네요. 예, 좀 슬픈 장면이기도 언제부터 해요.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주화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인 연주화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요 손가락 운동. 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잠깐만요.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훈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예, 자 오늘 또 진행됐던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 과방위 현장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 사실 나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 뭐죠?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뭐 이제 이거는 청문회를 거치면 무조건 임명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뭘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야구 오늘 얘기를 하자마자 하면 야구. 원포인트 릴리프입니다. 원포인트 릴리프. 예. 근데 이제 원포인트 릴리프가 막 그 경기를 뭐 막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 던지고 나오면 돼요. 아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부위원장도 지금 탄핵 넣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탄핵이에요, 사실은. 가자마자 탄핵인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거 알고 있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성실하게 하지.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냐면 여기서 말 잘못하면 임명이 안 될 수가 있고 거부되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거부돼도 채택되지 않더라도 다 임명해 주니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정치적 어떤 그런 것들 예컨대 5.18을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요. 12.12를 물어봐도 답을 안 합니다. 껌껌이 답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지층도 보는 거예요. 아하. 내가 말 잘못했다가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사실 결론이 안 나왔다라고 지금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결론이 있을 수가 있을 없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박 변호사가 잘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경기를 아예 안 할 생각들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링에 나와서 뭐 갑자기 권투 얘기로 들어가면 권투였어요. 개체랑 재면서 격투기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개체랑 재면서 예. 으르렁대긴 했지만 주짓수. 뭐 가만히 예. 안 두겠다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예. 막상 싸움은 안 할 거예요. 아. 서로 아니 왜냐하면 자리에서 쫓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아.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2인 체제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전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2인 회의를 해서 계속 중대상을 결정했고 이거는 저 방통위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결정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 앉는 순간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을 무산시키려고 결론을 내놓고 저 와중에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이진수 후보자가 왜 저렇게까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그 개인 본인이 자연인이었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줄줄이 다 이렇게 공개되는 게 그게 그렇게 자신의 신념과 소신에 맞고 어떻게 떳떳한 일일까?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났고 뭘 그렇게 많이 사셔 드셨는지. 법카. 법인카드로. 접대를 할 필요 있고 또 이제 아이, MBC 뭐- 사장으로서 또 만날 사람도 많고. MBC 대전 MBC 사장이셨죠? 대전 MBC. 예. 아니 저기 일반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중앙일보 기자 출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셨더만 뭘 더 얼마나 하시려고 그게 다 공개되고 오늘 또 정동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저거 그냥 이 이진수 후보자는 업무 외에 쓰지 않은 건 쓴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너 아니지 않느냐. 지금 MBC 제보 받았다. 그 당시 누구들 그 정치적으로 성향 같은 사람들 내지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데 접대하는데 이거 돈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받았거든요. 예.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경기도 못 찰 줄 알면서도 왜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김행 예전 기업가부 장관 후보자는 떠오르는데 그건 못 견디고 이제 마지막에 가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간 거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본인 그렇게 그때만 얘기하시죠. 해도 정권 초반이었으니까. 여기서 또 뭐 싸웠죠. 한판 붙었고 예, 뭐 또 한판 승부니까요. 여기서 하셨나 어디서 하셨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마이크 한번 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유능한 CBS 기술국 감독님들이 바로 꺼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진수 후보자는 뭐 방송통신위원장 되는 거는 뭐 그냥 시간만 보내면 돼요. 자전까지만 계속 그냥 이익하고 있으면 돼. 이익하고 있으면 되는데 예. 그거를 갖고 너무 그렇게 하면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너무 뭐라 하니까 적절하게 답변하면서 지금 하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자연인 때 어떻게 몰랐다고 하지만 그때는 뭔 죄를 얘기하냐면 예. 고등학교나 일반 시민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본인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컨대 자유한국당에서 대구시장 출마하고 뭐 공천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아니면 또 요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 들어갔다가 한 달만 나왔던가 뭐 그런 전력들도 있거든요. 매우 정치적인 인사입니다. 그럼 매우 정치적 인사에 정치적 발언을 했고 정치적 어떤 글을 썼다 그러면 예.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고 만약에 확실하다면 답변을 해야 돼요. 나는 뭐 그거는 이래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요렇게 답 안 하고 자 요런 거는 말씀대로 요 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임명은 될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상징적으로 지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행 장관 후보자만 해도 예. 그런 일이 있으면서 본인이 물러났든 사퇴를 당했든 간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서로 한 채 양보도 없는 거예요. 아예 뭐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자료 제출 안 해서 결국에는 대전 MBC 의원들이 지금 쫓아가기로 했잖아요. 예, 27일 날 예. 현장 검증. 현장 검증. 아니 이게 무슨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뭐 거기 범죄가 일어나는 뭐 무슨 이거 그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어디 가는 거예요? 대전 MBC 대전 가서 뭐 MBC 가서 이제 식당? 회계 장부 같은 거 회계장 보시겠다 보고. 이런 거 아. 이런 식당도 모양이에요. 찾아보겠다. 자주 갔던. 네, 뭐 그리고 주변에 빵집도 가가지고 빵집도 가. 혹시 저기 그 빵 뭐 몇 개나 드셨어요? 혹시 뭐 선결제 해놓고 나중에 드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다녀야 됩니까 지금? 최영도 의원이 어제 청문회 화제는 빵이었습니다. 빵 뭐 이러던데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이슈 사실 이게 방송만 이게 방통위원장이잖아요. 그럼 통신도 그렇죠. 하고 이제 약간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많이 중요한 해야-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예.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그러면
또 그 이진숙 후보자도 이제 위원장이 됐을 때 탄핵을 하게 되면 영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영인 뭐 민주당도 체제. 제가 잘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오게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된 책임은 사실은 국정 운영하는 거는 민주당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운영할 능력도 없는데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결국은 집권 여당 쪽이거든요. 집권 여당이 사실은 소수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소수면 더 이래야 되는데 아하. 소수인데 막 덕이 하니까 더 이런 문제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어. 이상인 부위원장이 없다면 혼자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혼자 가면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또 원하는 건 MBC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아. 저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MBC 이제 사장 교체 이제 국면이 그거 오기 때문에 가는 때문에 거죠, 이제 뭐. 그렇고 이제 새로운 방심위원을 선출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2인 체제고 0인 체제가 됐을 때 이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방심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방통위? 근거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2인 체제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다투겠죠. 뭐 아.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 한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방통위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급이 아닌데 과연 탄핵이 가능할 대행, 것이냐, 대행이 대행이니까 대행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부터 다툴 텐데 어. 근데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근데요. 적어도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에 그 다수가 된 거는 국민들의 투표로 다수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방통위원회는 5인이 회의하라고 만든 걸 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2인도 부족해서 지금 혼자서도 지금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방통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6기 출범한 방심위. 예.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도 방심위원장 지금 선출하는데 6기 방심위원장이거든요. 예, 맞아요. 6기 방심위원 3명하고 5기 방심위원 2명하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2부 리그하고 1부 리그하고 갑자기 합쳐가지고 경기를 뛰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게 이겼다고 막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 계시죠? 막 택시 타고 뭐 차로 또 빠져나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희 목동 저희 오목공원 요 옆에 건너편에 있죠. 요 옆에 예, 있죠. 방송관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MBC 장악을 목표로 진행되고 그렇게 있는 보입니다. 인사다. 왜 고전에 이제 그 김홍일이 위원장 전 위원장이 나가면서 했던 게 이제 방송 관련해서 박문진 이사라든지 예. KBS 이사 아. 공고 낸 거거든요. 아. 이제 다음에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될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오늘까지만 이제 참으면 예. 새벽까지만 잘 견뎌내겠죠. 뭐 딴 얘기하면 되는데 뭐 저희가 가도 돼요. 아무는 모른다 그러면 그만인 건데 사실은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제일 충분히 답변하는 게 어렵지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된다면 아마 임무 자체는 MBC하고 KBS 특히 이사 교체하는 거 그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건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막을 거고 만약 한다면 또 가처분 넣을 겁니다.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지금도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가처분 때문에 1년이 더 끌어진 거예요. 아마 집권 여당 입장에서 가장 충격받았을 거예요. 만약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이런 난리도 안 쳤을 거예요. 그때 만약 쫓아 보냈으면 큰 문제도 없었을 건데 못 나갔잖아요. 3권 분립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행정 처분했는데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1년이 더 온 거예요. 사실 근데 MBC 장악 뭐 이런 문제 자체가 한 거의 10년 전 상황을 다시 거의 반복된 똑같죠. 그런 상황인데 반복돼, 똑같죠. 사실은 장악하고 한들 혹은 사장이 바뀐다 한들 어떤 정부 여당의 유리한 상황이 온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언론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 플랫폼 환경이 완벽하게 바뀐 상황에서 바뀌었죠. 달라졌죠.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걸 보면 뭐 방송이라든가 네.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주된 어떻게 보면은 요직에 있는 분들이 MB 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갇혀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대통령께서는 또 유튜브 즐겨 보신다는데 유튜브가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막으면요 더 이상하게 삐져나갑니다. 더 삐져나가서 네. 그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정권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저는 항상 불편한 방송들에 대해서 권력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쪽에서라도 떠들게 내버려 둬야 그렇죠. 거기서 배출이 되고 아하. 압력이 좀 낮춰지고 아하. 이게 날 더울 때 타이어 팽팽할 때 좀 바람 빼줘야 되잖아요. 아.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왜들 그렇게 틀어 막으려고 해서 결국 터트리냐고요. 아.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게 뭐 좌파 우파 나누고 방송사도 편향돼 있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좋아요. 편향돼 있다라고 일단 가서에서 인정해 주면 예. 편향돼 있는 분을 바로 잡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분을 모셔다 놓고 잡아야 되는데 스스로 이쪽에 가겠다. 나는 여기다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연인 때 그럼 이쪽이 편향됐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야. 이 언론을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양질 변호사님 우리 양 말씀- 변호사님이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뭐 언론 출신이시니까. 오늘 언론 출신, 기자 출신이니까. 약간 쌓인 게 많습니다. 저도. 예, 오늘 쉬지 않고 말이죠. 언제 한번 토론 모셔야겠어요. 저는 어.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90년대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몇 가지 언론사만 잡으면 아하. 방송국 몇 개 잡으면 그 사실은 이번 총선도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좀 언론 탄압이라는 것으로 인식됐던 부분들이 아하. 국민들의 표로 지금 왔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MBC를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이 우리 한판 승부 이것도 유튜브예요. 대한 매체잖아요. 대한매체. 갑자기 저 라커룸. 라커룸. 갑자기 CBS를 대한매체로 대한매체.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예. 지금 이 방송 자체는 대한 매체. 우리. 확실히 플랫폼이 유튜브. 그게 이런 방심이 게 밖에 있는. 없지 예. 않잖아요. 없지 않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1990년대에 있었던 일하고 80년, 90년 지금 2024년도거든요. 예. MBC는 끝까지 아마 민주당이나 MBC 그 구성원들은 이제 투쟁을 하고 맞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다 한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하는 거는 이래 되면 이제 날리면 바이든 사태도 없어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했으면 홍보도 잘 되고 할 거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인식은 사실은 좀 틀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보고요. 세 번째 VAR 판정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게요. 네, 민주당 얘기해야죠. 네, 편파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닙니다. 편파적이라니요. 자,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고의 후보들과의 싸움이 더 관심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후보들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씬스틸러로 등장을 해서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본 방송까지. 자, 일단 준비된 영상을 봐주시죠. 여러분, 정봉주 의원. 이명박과 싸울 때 혀를 단신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감옥에 갔지만 바뀌신 것 같은데 약간? 결국은 네, 연설 스타일이. 이명박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결국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기, 그 전투력으로 다시 윤석열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의 전당대 레이스 연설 장면 한가운데 보셨는데 약간 그 대학교 때 그 총학생회장 느낌 나는 것 학생회장 같은데. 했지 않았나? 했었잖아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야, 근데 저분은 초선 의원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가요? 예.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아하. 그나마 몇 년 맞네. 못하셨습니다. 동기생이 조정식 의원이에요. 육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생이 국회 동기가? 네, 동기입니다. 본인은 그 이후에 별일 없었으면 5선까지는 5선 6선 했었죠. 그 민물에 국회의장 후보가 될 분인데 저기 제로 가고 있어요. 많은 고난과 있으셨구나. 감옥도 다녀오셨고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경력이 예. 그 사이에도 한 번도 또 잊혀져 본 적이 없잖아요. 없으시잖아요. 방송 많이 하시고. 방송도 예, 많이 하시고 예. 워낙 또 에너지가 넘쳐. 연세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헬스 또 예. 운동 많이 하고 말이죠. 저 좀 있으면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실 것 같아. 이제 안 늙으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가 겹쳤고 예. 본인이 지금 딱 연설의 주된 포인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나 MB랑 싸워서 이겨서 감옥 보냈다. 나의 점추력을 믿어라. 이거 플러스 예. 제가 이제 초선 의원 한 번밖에 못했다 감옥 다녔다 말씀을 드린 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래서 부채의식 같은 게 생긴 것 아픈 같아요. 손가락. 예. 정봉주. 총선 때 또 후보로 나섰다가 또 이번에도 후보 또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두 개가 겹친 거죠.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아프기까지 해. 어떻게 안 밀어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동정론이 큰 것 같아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왜 착해졌어요? 아니 거친 야수와 같이 방송하다 갑자기 정봉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힘들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또 고갈했어요.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면면이 다 화려합니다. 사실은 뭐 누구를 누가나. 뽑아도 뭐 사실 지금의
색깔이 라인업. 구별되지가 않아요. 라인업. 이 사람은 어떤 개고 아하. 어떤 개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하. 친명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예. 8명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이런 게 없다면 뭘 보고 하냐면 뭘 봐야 돼요? 결국은 부채식 얘기했는데 동정심 같은 걸 봅니다. 그리고 인지도. 인지도. 어쨌든 정봉주 의원 정말 이 육선이 될 만한 강기정, 조정식, 안민석 동기생들이에요. 안민석은 오선하고 그만뒀고요. 맞네. 강기정 의원은 지금 강주시장하러 갔고요. 맞네요. 정말 조정식 의원은 넘버원이 됐어요. 육선 제일 높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예. 본인은 감옥 다녀오고 방송 저랑도 방송하고 온데 방송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지도 하나는 최고입니다. 나머지 분도 인지도 높지만 그 인지도 플러스 동정심.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하지 말아주세요. 추미애 의원식, 추미애 의원식 그 부분도 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 뽑을 때 아마 당원들이 많이 원했던 게 좀 추미애를 원했는데 의원이었다? 의원식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말 목소리 내주는 사람, 강성 지지층. 그리고 목소리 내주는 거를 하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했던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추미애는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정봉주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MB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했던 과거를 보고 투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앵커님 표현 중에 강성이라는 표현은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이게 편파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딜 봐서 강성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여의도에 갇혀 있었던 정치, 당사에 갇혀 있었던 정치,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조직이 누구가 지도부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더 올라가느냐 시대가 끝나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만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간다. 그리고 뭔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뭔가 의도하려고 하면 당원들이 더 싫어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당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이제 정봉주 지금 전 후보와 관련해서 좀 뭔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이분이 수석까지 되도록 당원들이 밀어줄까? 아니면 최고위원회 안착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석은 다른 분에게 줄지.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 지금 이 댓글도 그렇지만 정봉주 의원의 불안 요소들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그래서, 많거든요. 그래서. 수석까지는 하는 게 맞냐? 최고까지는 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최고위원 선거가 8명이 도전을 하고 합니다. 5명이 되는 거죠. 그죠? 정봉주나 비정봉주의 싸움이 되면요. 정봉주는 무조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두 그러니까 1인 2표. 양자 대결하는데 한쪽을 욕하는 거는 먹혀요. 아니 근데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욕이 비판하는 졸지 우리 양 변호사님이 정봉주 의원의 수석 최고위원을 싫어하는 분으로 무슨 그런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다는 거죠. 흥미롭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호남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과거부터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호남이 일방적으로 표를 주지 않는데요. 호남 출신이라고 지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대선처럼 딱 찍을 때 한 군데밖에 없을 때는 모를까. 다를 때는 항상 이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양진 변호사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 동의하지만 결국 이 구도대로 가면 1등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한 이유가 이거 말고는 변수가 없어요. 맞아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어요. 지금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또 원하시니까. 3주를 주목하라. 3주. 3주가 김병주, 이현주, 정봉주. 3주. 3주를 주목하라. 요거 괜찮네. 3주. 요거. 근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김병주 의원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주진 않았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측했잖아요. 컸나 봐요. 저희가 틀렸어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 하나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게 정신 나간 소리의 전현희 의원의 이거. 요거 1, 2, 3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렇구나. 다른 후보들이 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좀 앞설 것 같은데 지금 좀 밑으로 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표표 결과.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분은 제 생각에 김민석 의원을 좀 많이 원할 수도 있는데 약간 또 발을 빼셨어요. 정확히 말하려다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는 좀 뒤로 가 있는 모습이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그게 아마도 정신 나간 그 발언하고 전현희 의원의 그 모습 그리고 정봉주 세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8월 18일이잖아요. 네, 정봉주 1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언까지. 항상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1등을 한다.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유니폼 이거 뭐 유니폼 이강돈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타격왕 이강돈 네. 유니폼을 이거. 저한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치수는 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 치수는 큽니다. 좋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이강돈 희귀템입니다. 선수가 희귀템. 입던 거 네. 물려주시기 아. 예,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이 본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예. 끝났어요 벌써? 네, 벌써 예,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와의 인터뷰 7시에 또 여러분 보실 수 여기 있으니까요. 나오세요? 예, 오늘 또 나와요. 나오지 알고 그랬구나. 몰라. 알고 들으라고 했네. 예, 두 분의 격투기는 끝난 이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블루 라커룸 주인공 박지훈 변호사님, 양결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에서 뵐게요. 6시.